수익의 반대로 거기 보면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이란 말이 안 써져 있네. 이제는 감소로서란 말 들어있죠.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어떤 순자산, 순자산이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순자산, 자본의 증가분이라면 비용은 오히려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순자산의 감소분이죠. 그러면 비용에서도 단서가 있겠죠. 지분 참여자에게 분배합니다. 그 분배가 배당을 줘요. 배당. 지금 회사는 영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지분 참여자 회사에 자금을 출자했던 사람들한테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배당. 그게 이제 지분 참여자한테 분배한 거다 이거요. 그럼 그런 분배한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이거죠. 지분 참여자한테 분배된 배당 등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결국은 봅시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기업의 활동에 따른 순자산, 자본의 증가분은 수익으로 집계하되 지분 참여자에 의한 휴련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 그리고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또 이러한 순자산 감소분, 기업의 활동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은 비용으로 하되 지분 참여자에게 분배한 배당 등은 비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순수한 이익인 재무 성과다. 이 성과를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다.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 재무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 상태표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아주 관인도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회계에 관련된 기초를 했습니다. 용어 중심이었죠, 거의. 자, 그러면 좀 관연도에 최근 제가 옛날 일회, 이회, 일대하고 지금 최근하고는 문제 유형 형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오래된 것은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 4년간 정도의 자료에 의해서 좀 관연도 출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계산 문제라 해도 그런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것 그리고 그 출제 유형을 각각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14문제가 있는데 제가 하여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이걸 갖다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구나 그런 것을 좀 이해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문제 1번인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론 문제는요 거의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13회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가 좀 더 많아요. 21문제가 돼요. 근데 거기서요 회계 처리와 개념 같은 거 몇 가지 문제를 빼놓고는 거의 16문제는 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옳지 않은 것인데 동그라미 1항을 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여튼 투자자나 채권자 등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니 성과니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이미 회계 목적, 우리 목적이 이렇게 정부 이용자들한테 어떻습니까? 유용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꼭 기본서에서 배워야 될 건데 유용한 정보가 갖춰야 될 어떤 주요 질적 특성이 있어요. 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해 가능성도 있어야 돼. 정부 이용자가 또 정부 이용자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이 돼야 된다. 또 신뢰성 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재무 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배우게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은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서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분기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중간 재무보고예요. 중간. 우리가 1년을 회기기간으로 했다면 그 1년치 한꺼번에 보고되는 것이 연간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3개월 단위니,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분기별 또는 6개월, 반기별, 이렇게 1년, 12개월, 1년보다 짧은 6개월 단위래, 3개월 단위로 보고되는 것이 중간 재무보고요. 그러면 분기별 보고서는 3개월 단위로 보고되니까 빨리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보고된다는 것은 필요할 때 적시에 정보 제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꼭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재무제표와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이미 다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왕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현금기준이라는 게 있고 발생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아주 자세히 배워요. 근데 간단하게만 현금기준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현금이 유입이 될 때 수익으로, 현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이렇게 하여튼 현금을 유입이 되거나 유출이 되는 시점에서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이 현금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발생 기준은 현금이 수입되거나 지출되거나 그와 상관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이 발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지출이 없어도 거래가 발생했으면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현금 수입이 없어도 거래가 생겼으면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발생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국채택국제기준은 발생 기준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출제되기도 했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 가정, 발생기준 계속기업 출제되기도 했어요. 하여튼 발생기준을 기본적 가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조금 전에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지. 그럼 현금 흐름이니까 현금 기준에 의해야 되겠지. 현금 흐름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유입이나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현금 흐름표만큼은 현금 기준에 의해야 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니 포괄손익계산서니 현금 흐름표 등을 다 발생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장난이죠? 잘못되어 있죠? 예,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왜 이 문제를 제가 풀었냐면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넣을 때 말장난이다. 어디에서 틀리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답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들이요. 이렇게 옳지 않은 문제들이 거의 10문제 넘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장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은 매년 나오게 되는데 올해만 13회만 출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건데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자료형, 이 문제는 자료형으로 자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료형을 주고 거기에 관련된 물음을 해서 계산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자료를 줘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기초자산도 주어지고 기초부채도 주어지고 또 기말자산도 주어지고 기말부채도 주어지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회계기간을 2010년도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다면 이게 이제 올해 회계기간 1년 단위로 했다면 1월 1일 시점을 기초 시점이라 하고요. 12월 말일 시점을 기말 시점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요. 그러면 요 1월 1일 기초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초 시점에 자본이 되겠죠? 또 12월 말 시점에 기말의 자산에서 기말의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왜 이걸 했어요? 회계 기초를 왜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위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런 자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풀이까지 써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기초자산이 주어졌는데 7만 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초부채가 주어졌는데 기초부채가 얼마로 줬냐면 가로 2번에서 4만 원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산인 1월 1일 시점에 자산인 7만 원에서 1월 1일 시점에 기초부채 4만 원 빼면 그럼 뭐가 나올까요? 기초자본이 3만 원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요. 맞죠? 네, 자본이 기초자본 3만 원 나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유주에서 출자랍니다. 그 출자가 이제 유상증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출자액인 유상증자가 있지요. 증자란 말은 지분 참여자가 출자한 거예요. 회사에다 더 출자를 했다니까. 그럼 회사는 자본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넣은 거 이제 더 출자가 된 거니까. 그래서 10,000원이 더 유상으로 출자가 됐습니다. 출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주주에게 거꾸로 준 것이 있어요. 준 거. 그걸 배당인데 배당은 인출이 됐다 이거요. 주주에게 배당으로 인출이 된 배당이 있어요. 배당. 주주에게 이렇게 자금을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인출. 그러면 그만큼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 지분 참여자 주주에게 얼마를 줘버렸나요? 2,000원을, 얼마냐면, 5만을, 현금에다 22,000원을 줘버렸죠? 22,000원을 줘버렸습니다. 22,000원을 줘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버리면, 네? 순이익이 되겠죠. 그죠? 순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수익이 13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자, 지금 그 비용이,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비용은, 주어지지, 지금 비용이 지금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순이익을 보러 갔죠? 순이익을 보러 갔네요. 하여튼,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비용을 빼버려서 순이익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이익만큼은 자본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자본이 많아진 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순이익은 자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시키면 돼.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 출자된 걸 더 플러스, 1월 1일 시점에 자본에다가 출자된 걸 더 플러스하고, 배당으로 준 인출액은 빼고 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까지 플러스하면 12월 31일 날짜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근데 이 기말 자본은 또 12월 31일 날짜에 기말 자산에서 12월 31일 날짜에 부채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기말 자산이 그 가로 3번에서 12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말 부채가 가로 4번에서 5만 원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적으로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말의 자산에서 12만 원에서 기말의 부채 5만 원 빼니까 기말의 자본이 7만 원이구나. 기말의 자본이 7만 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말 자본 7만 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 봐요. 요 7만 원이 되려면 얼마만큼 순이익을 더 플러스 해야 되냐 이거요. 얼마만큼 더 순이익을 플러스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자본 3만 원에다가 출자된 만 원 플러스하고 또 22,000원 빼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8,000원이 나오죠. 예? 18,00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